손흥민과 포스텍 감독, 이례적으로 토트넘 선수단 공개 비판한 이유, 웨스트햄전 인터뷰 풀버전 해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고도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이례적으로 선수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토트넘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로메로가 전반 11분 헤더 선제골을 터뜨렸고 퇴장 징계로 3경기에 결장한 것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는 세리머니를 준비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도 추가골을 넣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슈팅수 23대 11, 점유율 75% 대 25%, 패스 횟수 717대 148이 압도적인 우위에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동점골을 치명적인 수비 실수로 역전골을 내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할 때까지 뛰고도 끝내 패배를 막지 못한 손흥민은 후반 43분 교체된 뒤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경기 후 이례적으로 선수단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우리는 나약했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졌습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에서 결정을 못 지었던 공격수들도 책임감도 느껴야 하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5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고도 1승을 거두지 못한 팀은 이번 토트넘이 처음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나치게 공격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골 넣는 것 좋고 기회 만드는 것 좋고 재미있는 경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운영할 줄 알아야죠. 감독 자신은 전술보다 선수들의 결정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반에 우리가 만들었던 기회들은 선수들이 힘들어서 놓친 게 아닙니다. 골을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모자란 게 원인이었죠. 1군 선수 9명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속에 한때 선두를 달리다 5위까지 추락한 토트넘, 사흘 뒤 뉴캐슬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도전합니다. 맞다. 감독만 아니라 선수들도 책임져야지. QPR 단장. 손흥민 따끔 질책에 감명. 선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동료를 향한 손흥민, 30일. 토트넘, 위 따끔한 질타에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 출신의 한 클럽 수뇌부가 공감을 표시했다. 손흥민은 8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과 홈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88분을 소화한 뒤 물러나야 했다. 상대 수비수와 충돌 때문에 등 부위에 불편한 모습을 보인 손흥민이었다. 이날 토트넘은 전반 11분 코너킥 상황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먼저 선제골을 넣고도 1-2로 역전패했다. 이 때문에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에 그쳤다. 승점 27, 8승 3무 4패에 머물며 5위 자리를 힘겹게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유럽 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2가지 기록을 세웠다. 우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5경기에서 먼저 골을 넣은 후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 됐다. 토트넘은 바로 전 맨체스터 시티 3에서 3무와 14라운드 경기를 제외하고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모두 1-2로 역전패했다. 기선 제압에 성공하고도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또 하나는 홈경기에서 3경기 연속 1-0으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한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팀이 됐다. 홈팬들의 기대를 잇따라 실망으로 바꿔놓은 셈이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경기 후 구단이 운영하는 스퍼스 플레이와 인터뷰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5경기 연속 이런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웨스트햄은 항상 거친 상대지만 우리는 부드러웠다. 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지막까지 경기를 끝장냈어야 한다. 이건 용납하기 힘들다. 면서 선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팬들에게 이런 경기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 고 강조. 동료들을 이례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레스 퍼디나드 57 챔피언십 2부 퀸스 파크 레인저스 단장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동료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날린 손흥민의 말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퍼디난드는 나는 손흥민이 해야 했던 말이 마음에 든다. 그는 행복하지 않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린다. 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은 항상 감독을 보고 감독이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면서도 하지만 선수들도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손흥민이 그런 부분을 말한 것 같이 들렸다. 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선수들은 경기 방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면서 손흥민은 주장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선수들을 잡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3. 과르디올라가 꼽은 최대 라이벌. 10억 번쯤 맞붙었고 내가 많이 지기도 했지.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 최대 라이벌을 꼽았다. 8일 한국 시간 스포츠 전문 매체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로 10년째 경쟁하고 있는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을 꼽았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서로를 10억 번쯤 상대한 것 같다. 두 번째로는 클롭은 나를 많이 꺾었다. 클롭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은 항상 도전이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한다. 적어도 나는 그를 상당히 존경한다. 물론 논쟁을 벌일 때도 있다. 그에게 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싸운 상대이고 그를 꺾으면 정말 힘든 일을 해낸 거라 기쁨이 크기 때문에 클롭이 내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덧붙였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클롭 감독은 실제로 숱하게 맞붙었다. 총 29경기를 치렀다. 상대 전적은 10승 8무 11패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근소하게 열세인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10회 이상 허용한 감독은 클롭 감독이 유일하다. 두 차례나 같은 리그에 속해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엔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클롭 감독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이끌고 맞대결을 펼쳤다. 두 감독이 약 1년 간격으로 EPL로 넘어온 뒤로는 각각 맨시티와 리버풀 감독을 맡아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17에서 2018 시즌부터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EPL 우승 트로피를 연이어 재패할 때 유일하게 제동을 걸고 정상에 오른 팀이 클롭의 리버풀이었다. 한편 과르디올라 감독은 역대 최고 감독을 묻는 질문에는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라고 답했다. 퍼거슨 경이 우승 트로피 수, 변화와 꾸준함 측면에서 1위다. 요한 크루이프 감독과 아리고 사키 감독이 바로 그 다음인 것 같다. 고 이야기했다. 최근 과르디올라 감독이 엄청난 업적을 쌓아나가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을 역대 최고로 꼽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에 대해 나는 현역이다. 내가 은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최고로 꼽아줄지 모르겠다. 우선 경력이 끝나야 평가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4. 1200억 문제야. 내주고 7골 관여 공격수 받는다. 메뉴가 기대하는 스왑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제이든 산초 2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 재영입을 위해 스왑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8일 한국 시간 도르트문트는 산초의 유벤투스 이적이 불발될 경우 도니얼 말런 24과 산초의 스왑딜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산초는 지난 2021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떠나 맨유에 입단했다. 맨유는 그의 영입에 7,200만 파운드, 약 1,2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공격진 보강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적료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산초는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첫 시즌에는 5골 3도움이라는 지독한 부진을 겪기도 했다. 올 시즌 전망도 어두웠다. 주전 경쟁에 밀려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많았다.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 기회는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불만이 폭발했다. 산초는 난 이번 주 훈련을 매우 잘 수행했다. 난 이번 경기에 제외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라며 에릭 텐 하흐 감독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내년 1월 맨유를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맨유의 지분 인수와 경영권 인수를 앞둔 짐 래클리프 회장 역시 산초를 가능한 빨리 쫓아내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차기 행선지로 유벤투스가 거론됐다. 유벤투스는 25만 파운드, 약 4억 806만 원에 달하는 산초의 주급을 일부 부담하는 형태의 임대 이적을 추진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맨유는 산초의 완전 매각을 고집하고 있다. 유벤투스는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탓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틈을 도르트문트가 파고들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산초의 재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르트문트는 말런을 스왑딜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말런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격수로 평가받는다. 좌우 측면은 물론 최전방까지 소화할 수 있으며 폭발적인 주력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올 시즌 5골 2도움을 올리기도 했다. 산초와의 스왑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있다. 맨유는 잉여 자원의 방출과 동시에 대체자까지 영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런은 이미 맨유의 타깃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팀토크는 말런은 세그 에이전시 소속이다. 라스무스 회이룬, 소피앙 암라바트 역시 세그 소속으로 맨유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며 이적설에 무게를 실었다.